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학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도 중요하긴 한데요. 기본 강의를 어떻게 우리가 기출문제에 응용해서 풀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기출문제는 계속 변형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25년도 문제가 아주 극한에 어려웠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막상 또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푸시면서요.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예, 이게 시험장 갔을 때의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또 위축된다든가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막상 또 이게 좀 편한 마음으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이거 생각보다 내가 풀 수 있었던 건데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그 시험장 가서 떨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됐다.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대부분 다 경찰이시니까 훈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셨을 때 여러분이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따라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암기할 내용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은요. 어떤 내용들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자체에서 하나의 정답이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랑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스킬도 익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야매라고 하기도 하죠. 약간의 이런 야매적인 기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푸시면서 익히시기 바라고, 또 제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경정, 승진, 경찰 간부 또는 소방 간부, 기타, 그리고 해양경찰 등 아마 특정지 공무원의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집에 들었을 겁니다. 군무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7급, 9급 당연히 다, 최근 10년치 이상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께는 조금 나갑니다만은 이 정도는 푸셔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문제와 같이 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 가셨을 때 이런 문제도 스타일이 나오면은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했을 때 분명히 여기 이원론이라 했단 말이죠. 정치와 행정이 이원론이라고 했어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4번 지문 보세요.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정당 정치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뭐 정당은 둘째치고라도 여기 보시면은 정치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정치행정 분명히 위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행정은 떨어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이렇게 국어적으로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한국행정학회장도 하셨는데 예전에 나중에는 한국행정학회장 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TV에도 요즘에 가끔씩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행정학은 학문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주 많다. 국어적으로 푼다. 이런 것들. 그죠?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된다는 뜻인데 정치에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반대되는 표현이죠. 이원론인데 위에서는 분명히 이원론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 해서 이렇게 국어적으로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1번 지문 보세요. 윌슨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정치 행정의 분리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원래 행정이라 그러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퍼블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이 단어가 빠져 있죠. 그 말은 퍼블릭은 우리가 보통은 정치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드로 윌슨은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분리를 주장했다. 분리. 그다음에 또 행정과 정치의 차이를 강조한다. 분리를 강조한다. 근데 여기는 개입을 촉구했다. 벌써 국어적으로 보더라도 그죠? 4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보았다. 요 기술이라는 것은 관리 기술을 말한다고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 기술적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죠. 관리 기술을 말합니다. 전문 관리 기술이라는 거죠. 전문적인 관리 기술.
바로 경영 기술을 말하죠. 경영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영을 말하죠. 경영. 자, 정치와 행정 이원론. 그 말은 공사행정 죄송합니다. 공사행정 이론론을 뜻하죠. 공사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고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적극적 개입.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고르시는 거죠. 21년도 경정성지 문제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쉽긴 합니다. 쉽긴 하지만은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잘 떠오르겠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답을 그냥 다 책 가지고 계시니까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군노란 분, 이분은 잘 나오는 분입니다. 군노는 행정은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 했다 되는데요. 군노란 분은 정치행정 이원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니라 밑에 보세요. 해설 보시면은 정치가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돼 있죠.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 실천한다는 것은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이를 실천한다, 실천 옮긴다,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군노는 잘 나오는 거니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윌슨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맞는 지문이죠? 위에서도 우리가 윌슨 정치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기출문제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끔씩 상담을,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 밴드로 다 상담 다 하잖아요. 밴드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원 홈피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문제만 답만 고르는 분위기, 물론 이제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그렇긴 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시간 내셔가지고 지문 하나하나를 OX 풀듯이 푸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지문 하나하나를 OX 풀듯이 푸셔라. 특히, 간호법 문제, 경위권 문제죠. 그 다음에 경정성진, 또 소방간부 등등 이런 문제들 있죠. 반드시 이렇게 하나하나씩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7급 이상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9급 수준으로 문제만 푸시면 안 됩니다. 푸실 때는 마음도 편하고 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시험장 가셨을 때 큰 코 다치십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난 뭐 경정은 나하고 나의 인생에 인연이 없는가 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만두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거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하시는 거죠. 예. 또 봅시다. 사이먼은 고전적 조직 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고전적 조직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또는 조정의 원리, 개청제의 원리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원리들은 검증되지 않은 격언이나 속담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 연구,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우드로 윌슨은 행정은 곧 뭐라고 봤다? 행정은 곧 경영이라고 봤고, 정치행정 이원론자죠?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그랬고, 엘 화이트도 그렇고, 귤릭이 포스트 콥을 얘기했었고, 군노,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가지가 나오면은 이걸 많이 돌리겠죠? 행정은 국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정치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은 능률적 집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벗어나 있으라. 자, 정치와 행정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를 양자를 분리시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정치와 행정에 관계된 설명을 옳은 것은 것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21년도 국회 국어 문제에 군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군노를 20년도에 풀었는데요. 21년도에는 국회에서 또 넣었죠. 이런 식으로 기출은 돌고 돌고 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 교재를요, 7급 학생들이 좀
생각보다 보더라고요. 아니, 노량진에도 좋은 쌤 많은데 왜 보나 했는데, 예, 요즘에 이제 7급 학생들을,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9급 학생들이 훨씬 많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학생들이 많은 데가 있어야지, 그죠? 그렇죠. 예, 일단 그렇고, 예, 군노 보시면은 행정에서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정치 맞죠? 실행하는 것, 집행하는 것은 행정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건 정치며, 이걸 보더라도, 이 표현은 아주 빈출되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좀 별도로 별표해 놓으시죠? 앞에다가 이렇게 화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다가, 그죠? 별표해 놓으시고, 물론 나중에 또 우리가 X노트 해가지고 또 요약집을 또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 OX노트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우리 훑어보고 또 모의고사 해가지고 또 훑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걸 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예, 좀 시험장한테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 그 4번은 일단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1번 봅시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보시면은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했는데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이 아니고 그죠? 경영과 행정의 유사성이죠. 그래서 정치가 아니고 경영이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냈네요. 밑에도 해설했죠. 경영과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경영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는 문장도 가져가시라는 거죠. 경영과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2번 애플비 3번, 2번 사이먼 행정행태론에서 정책 요인과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사이먼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행정의 핵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정치적 요인과 가치 문제, 요거는 행정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사이먼은 정치행정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와 가치 문제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오로지 행정은 팩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팩트와 경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 연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정치와 가치 문제 요거는 이게 들어가면은 요거는 키워드 X가 됩니다. 이렇게 빼버리셔야 됩니다. 애플비 봅시다. 거대한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 보시면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다 했는데요. 애플비가 아니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를 순환별로 끊임없이 현실에서는 정치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거대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비는 정치 행정 이원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정치 행정 이론론자인지 이원론자인지 요거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애플비는 통치 기능서를 주장하신 분이죠. 왈도란 분이 행정국가라는 이 말을 만드신 분인데요. 자, 이분도 신행정론자죠, 왈도는. 그래서 이 사기업이 아니고, 그죠? 이런 거 비판하죠. 관리론을 공무원 적용하는 거 이거 자체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자가 아니라 왈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린 지문이다. 앞에다가 이렇게 좀 MPA를 주장하신 정치행정 이론론인 MPA를 신행작을 주장하신 분이고 애플비는 통치기능서를 주장하신 분이죠. 통치란 표현에서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이먼 행태론을 주장하신 분, 정치행정 이원론, 새 이원론자 우드릴슨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자,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후에도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예. 관리란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경영학이 되겠죠?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이 경영학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정치행정 이원론, 경영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후에는 뭐가 등장하게 됩니까? 통치기능서, 정치행정 이론론인 통치기능서에 등장하죠? 통치기능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정체성을 유지했다가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전까지만
큰 어떤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틀린 내용이다. 이후에도 아니고 이전까지만 있었다. 여기 보시면 20년대, 30년대까지는 능률의 기준 관리 주성하게 됐죠. 30년대 미국 행정학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위에 힌트가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공황과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이게 언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대공황 이게 1930년대거든요. 그죠? 30 이후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의 기준 관리 중했다. 그 30년대까지는 뭐란 거야? 느낌상. 아, 정체성을 유지했구나. 하지만 이후에는 사라졌구나. 이렇게 좀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프트 위원회가 대표적인 그겁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거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또 브라운로우 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포스트 코브 아까 위에서 한번 봤었죠. 그냥 테프트 위원회, 브라운로우 위원회 등이 있었다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돌리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원회 무슨 위원회냐까지는 문제 내기 좀 힘들어요. 자, 다 대통령 이름이죠. 테프트 위원회, 카스라 테프트 그 테프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게 그런 게요. 물론 서울시 문제긴 한데 우리 경정승진 시험은 이상하게 출제위원들이 조금 이렇게 뭘 좋아하느냐면은 이렇게 뭔가 시대를 구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20년대, 30년대까지는 관리과학이 주장되다가 30년대 이후 통치기능설, 3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통치기능설의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후에도가 아니고 이전까지만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문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죠. 1번과 4번, 그죠? 약간 모순된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장 가셨을 때, 또 30년대 대공황, 경제공황이 나오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참 깝깝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 느낌상으로도 이게 4번이 틀렸다는 느낌도 오긴 하죠. 뉴딜 정책 이후니까 관리과학보다는 통치 기능설의 시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아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공황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윌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죠. 우드로 윌슨이죠. 미국 대통령인데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자잖아요. 윌슨은 그죠?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윌슨은 행정은 경과 같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은 정당 정치의 적극적 개입 틀린 질문 되는 거죠. 자, 여기 벌써 3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정당 적극적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역관주의 폐해를 지적했다. 역관주의가 정당 정치 아닙니까? 폐해를 지적했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거죠. 자, 역관제, 이게 바로 정당 정치죠. 그러니까 폐해를 지적했다,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고, 정치행정 이원론자이니까 밑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행정을 뭐로 보자? 관리와 경영으로 보자. 전문 기술적 영역으로 보자. 제가 아까 기술이란 것은 관리 기술, 전문 관리 기술,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것도 경영,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퍼블릭 빠져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만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는 정치에 개입되어 있죠. 역관제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또 효율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경영에서 하는 거죠. 그 경영, 역관제 폐해, 정치의 폐해 지적,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다 경영 내용인데 정치 개입, 이건 정치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거래 흐름이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객관식은 뭘 말한다? 4개의 지문 중에서 흐름이 다른 하나를 고르면 그것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개, 물론 여기는 5개이긴 한데요. 국회 문제는 5개니까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딱 내용을 모르시더라도요. 5개 중에 또는 4개의 지문 중에서 방향이 다른 하나만 고르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자, 6번도 보실까요? 소방간부 후보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라고 했죠. 줄을 딱 지어 놓으시는 거죠.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라고 유사하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문제 풀다가 까먹기도 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나이가 좀 50 넘어가니까요. 깜빡깜빡해요. 분명히 유사하다 했는데 지문을 읽다가 깜빡하는 거죠.
그러면 뭘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걸로 했으니까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있다. 행정과 정치를 강조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행정과 정치가 멀어지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멀어지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행정과 정치 멀어지지 않은 경영과 가까워지는 걸 일단 골라볼까요? 경영과 유사해지는 관점이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역관지 폐단을 극복하는 하고자 했다. 역관지가 정당 정치니까 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경영과 가까워지는 거죠. 또 사기업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자 경영과 가까워지죠. 정치로부터 독립한다, 분리한다, 멀어지는 거죠. 역관지 폐단 극복, 정치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정치 멀어지니까 이번에 보는 것처럼 사기업을 경영으로 가려고 그러죠. 관리란 표현도 있고요. 관리가 있고, 정치로부터 분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관리를 강조하네요. 그죠? 관리, 정부를 뜯어고치자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 운동인데,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스바라를 학자가 나오는데, 이름도 참 말 그대로 좀 특이하죠.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재해석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게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뭐냐면 NPM을 말합니다. 위에 하나 적어 놓으시죠? NPM을 말합니다. NPM을 이걸 재해석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했다는 뜻이에요. 재해석했다는 것은 비판했다, 비판. 비판하면서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했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면서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행정재정립 운동이 되겠죠. 이분들은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을 재해석했다는 것은 NPM,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NPM을 비판하면서 재발견하자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밑에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또 준비하신 분들이 휴대폰을 많이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휴대폰 계시는데 자꾸 적으라 그러니까 조금 가끔 어떤 분들이 좀 그만 얘기해라, 말로 다 해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예, 그래도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제가 또 그래도 얘기는 계속 해드릴게요. 예, 다 근무하시면서 수업 공부하시고 하시는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예. 자, 여기 다시 보시죠. 여건지 폐단을 극복을 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제가 지문을 다 읽어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오랜 강의 경험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지문을 좀 다 읽어달라.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 7급이나 9급 준비만 하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죠? 다 이렇게 자기 책 보면서 하지만 우리 경영 준비하신 분들은 책은 사놓긴 했는데 또 막상 또 이게 또 차 안에서 듣기도 하시고 또 솔직히 말해서 또 이동하면서 들으시고 또 막 주무시며 들으시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지문을 웬만하면 문제와 지문을 다 읽어달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왜 다 읽고 하냐, 답만 체킹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들이 또 혹시 계실까봐 제가 왜 지문을 다 읽는지를 좀 미리 오늘 첫 강의라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와 정부 재창조의 공통된 전제 제공하였다. 정부 재창조론이라는 거, 이건 NPM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신공관리론입니다. 정부 재창조 관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뭡니까? 경영이잖아요. 경영, 그죠? 경영, 관리, 경영, 정치로도 분리한다. 경영이죠. 역관지 폐단을 극복한다. 정치로부터 분리죠. 그런데 여기는 행정 재정립한다.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한다. 5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 스바라, 웜슬리, 테리, 구셀 등이 얘기하는 행정재정립운동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NPM을 비판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경찰 간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행정과 경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는데요. 자, 답은 4번인데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NPM제 행정개혁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15년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아니고 유사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돼서 경영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죠?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를 가진 게 아니고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관료제적 성격이라는 것은 밑에 해설해보면 나오지만 개청제, 분업, 대규모 조직을 가지면 다 관료제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도 개청제를 가지고 있고 분업이고 대규모 조직이죠. 그래서 관료제가 아니고 관료제라 그러면 정부 관료제를 말하겠지만 관료제적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료적 성격은 개청제, 분업, 대규모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평등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경영은. 하지만 행정은 법 앞에 평등하죠. 여러분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대해야 되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15년도 경정성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경정성지 문제 결과론적입니다만은 기출문제가 비슷비슷하게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단지 시험장 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가 안 떠오를 뿐이에요. 그래서 좀 반복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여건상 이 책 계속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계속 듣기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그죠?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이동하실 때 듣기도 하시고, 출퇴근할 때 들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떤 학생은 예전에 7급 학생이긴 한데요. 진짜 행정학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행정학이 참 제일 재미없는 과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어놨대요.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계속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틀어놓고 다녔는데,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 내용이 들리더랍니다. 들리더니 나중에 재밌어지더래요. 제 소개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100점 맞아 합격을 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의학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의학이 좀 그렇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영어 안 들리다가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들린다 그러네요. 뭐 저도 그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은 행정학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번 귀에 꽂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8번. 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대규모 조직이고 개청제고 분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5년도 경정성지 문제입니다. 2번 질문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진다가 아니고 무엇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 유사점이 뚜렷해진다 그랬죠. 차이점이 아니고 유사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이라는 것은 NPM제 행정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아니죠. 모두가 아니고 행정만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죠. 경영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권력, 즉 강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만은 경영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행정과 경영 모두 철저히 공익을 추구한다? 아니죠.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죠. 경영은 사익 추구 행위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나오지만은 1번에 지금 보세요. 15년 간후보 문제.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 거니까 이게 맞는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문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다음 9번 문제. 23년도 간 후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행정학이 태동하던 시기, 초기죠. 초기 행정학. 행정과 경영의 차별성을 강조하던 공사행정 이원론 입장이랬는데, 자, 아니죠. 초기에는 뭐 했었어요? 행정 해설에 나온 것처럼 행정과 경영에 뭘 강조합니까? 유사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 입장입니다. 초기에는요, 역관 정치의 문제점, 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고 행정을 경영과 가까워지던 시기였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또 봅시다. 신자유주의 바탕을 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NPM적 행정개혁이죠. 행정의 경영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관리기술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 아까도 봤던 지문이죠. 행정은 경영에 비해 법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죠? 법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는다. 가장 큰 이유는 공권력 내지 강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 문제.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니까 정치죠. 위에다가 정치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지문에서 1, 2, 3번, 4번에서 정치란 단어 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바로 몇 번 했습니까? 3번에 가보니까 행정은 정책 성격을 가지며 정치란 단어 나오죠? 답은 3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 경정 성질 문제네요. 아주 빠르게 고를 수 있죠.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 1, 2, 3, 4번 중에서 뭐 정치잖아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 속성. 그러니 3번에 정치라는 단어들은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고를 수 있으면은 이 뭐가 좋으냐? 시간을 절약하잖아요. 시간 절약하고 어려운 문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행정하게 했어요. 또 그것도 있어요. 대다수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헌법을 먼저 풀고 행정학을 푸시는 것 같아요. 왜? 헌법에 자신이 있으니까. 행정학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가 봐. 그런데 헌법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고 헌법에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셔. 그래, 행정학은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15분 만에 푼다. 또 뭐 20분 만에 풀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성적이 또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 행정학 90점 넘겼을 텐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습니다. 아이, 그거 다 하는 말이에요. 남들하고 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시간 안배를 조금만 행정학 좀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법에서 예를 들어 하나 더 틀리더라도 행정학에서 두세 개 더 맞으면은 결국은 더 많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다시 봅시다.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로 했죠. 나머지는 시장성 높고 독점성 낮다. 이 경영이죠. 합리적이고 집단적 협동행위다. 경영 내용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을 가진다. 이것도 경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성이 있다. 예, 합리적이다. 관리성을 강조한다. 이것 전부 다 경영 내용이죠. 다음 11번 문제. 자, 24년도 해경 간 후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했는데요. 진보주의 정부관은 상대적으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모형이 되겠죠. 자, 그럼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보시면 여기 1번에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거. 이게 진보주의 정부관 내용이죠. 합리적 이기적 인간관. 요거는 보수주의 정부관이죠.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합리적 이기적인 경제인간을 부정합니다. 자,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간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개발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한다는 거죠.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는 냅둬라는 거죠. 국가 나서지 마라. 국가는 시장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게 보수주의 아닙니까? 보수주의는 개입을 반대하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 강조하죠. 그런데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보수주의 정부관에서는 소극적 자유. 소극이라는 것은 두낫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낫, 하지 말라는 거죠. 나서지 마라. 자, 적극이라는 거는 반대로 해서 적극적 자유는 두 개념이죠. 적극적 자유. 뭔가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보주의 정부관에서는 합리 이기적 인간을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외 집단에 대한 정책을, 지원 정책을 비선호하지만은 진보주의는 선호합니다. 자유방임주의가 아니고요. 적극적 개입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복지국가, 진보주의니 혼합자본주의가 되는데요. 자, 자유방임이 아니고 복지국가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복지를 쟁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한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보시면은요. 진보주의,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 줄을 좀 쳐드릴게요. 진보주의 정부, 이게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관이 근래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그래서 한번 가져가시라는 거죠. 보수주의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내가 혼자서 잘할 테니까 국가 나서지 말라는 거야. 그에 반해서 진보주의는 이런 인간관을 부정합니다.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국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에서는 적극적 자유, 국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반해서 보수주의 국가가는 소극적인 거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 정부안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면은 보수 정부안에서는 기회만 부여줘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기회만 부여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건데 반해서 진보주의에서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도 불평등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질문이에요. 자,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을 합니다. 잠재력을 인정하지만은 뭐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보주의고요. 보수주의 정부가는요, 자, 꼭 기억해. 자유시장의 신념이에요. 무조건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진보주의는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정부 규제, 소득 재분배 정책,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를 말한다면은 보수주의 정부가는 이거 색깔 다시 할게요. 소외 집단 정책, 정부 규제, 소득 재분배,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그다음에는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가는 소외 집단에 대해서 비선호. 아니, 걔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규제 완화, 조세 감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방임시켜라. 국가 나서지 마라. 이런다는 거죠. 예. 자,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 방식 잘못 연결된 것은 뭐냐 했는데요. 자, 이거요. 공조, 외보, 자공, 불교 이게 되는데요. 이런 거 조금 암기하시라고 제가 두 문자를 좀 따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외보죠.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외보, 그죠? 다음에 자연 독점 같은 자공, 불규, 그죠? 불안전 환경 정부 규제, 불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두 문자 좀 따셔가지고 하시라는 건데요. 공조, 외보, 자공, 불규, 정보 이렇게. 그리고 규제 요거는 좀 가져야 돼. 무엇보다도 공공재는 규제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공공재 존재의 경우에는 규제로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 공공, 외공, 자공, 전공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거 위에도 해당되고 해당 나머지 4개밖에 없죠. 이게 더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보세요. 규제는 공공재 문제는 규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머지 다 규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반해서 공적 존재의 경우는 그다음에 공적 공급의 경우는 공공재와 자연독점의 경우는 공적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외부 효과와 정부 비대칭의 경우는 보조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위에 것도 있겠지만. 자, 다시 보시면은 규제는 공공재로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공공재는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공적 공급은 공공재는 공적 공급하거나 자연 독점도 국가가 공개 만들어가 할 수 있으니까 공적 공급은 조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공재와 자연 독점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주는 거는 외부 효과, 긍정적 효과죠. 그다음에 정부 비대칭의 경우 그다음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준 업체에다가 보조금 지급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자연적 독점 나오죠.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보니까 공적 공급이죠. 독점이 되니까 국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적 공급해 주라는 거죠. 공적 유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 공급하는 표현, 유도 아니고 공적 공급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13번 문제. 자, 18년도 경정성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불안정 경쟁과 정보 비대칭의 기능 문제는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정보 비대칭의 경우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는 있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기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을 한단 말이지. 불안정 경쟁하는 데다가, 그죠? 예를 들면 화도급 업체에 대한 불안정 경쟁 같은 것들, 뭐, 제대로, 그죠?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업체에다가, 그죠? 뭐, 불공정하게, 그죠? 뭐,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더 열심히, 그죠? 불공정하게 행위하라고 보조금 준다? 안 되겠죠? 국어적으로, 그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 자체가 국어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불안정 경쟁의 경우에 보조금을 정부가 주겠다? 한마디로 잘못된 행위에다가 더 많은 돈을 줘라? 그게 안 맞죠? 국어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표시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외부 효과, 자연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 등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부 대응은 공적 규제다. 여기 1번에 뭐가 빠져 있어요? 공공재는 없죠? 그래서 제가 공공재는 빠진다고 했어요. 공공재 집어넣으면 틀린 질문 되겠죠? 공공재를 빼고 나머지 모두의 대응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공적 규제 맞습니다. 공공재는 공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죠. 규제만 가지고 없는 공공재 생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코어제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됐죠? 예,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코어제 정리라 그러는데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인다는 건데, 일단 보죠. 먼저 외부 불경제에 나타나는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자, 외부 불경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밑에 적어놓으시죠. 외부에다가 나쁜 걸 주는 거잖아. 외부 불경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규제하는 거죠. 환경오염 일으키지 마라. 이걸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가면 휴대폰을 본다든지, 버스 운전기사가, 또는 택시 운전기사가 휴대폰이나 DMB를 본다든가, 또는 또 운전 중에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것도 다 타인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그러고 규제를 가하는 거죠. 자, 코드 정리는 거래권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시죠. 예, 거래 비용이 없다고 전제하면 거래 비용 X. 자,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협상 비용 같은 것들이에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협상 비용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은 예,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화의 소유권을 부여해주고 장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자, 요거 빨간 줄 꼭 쳐놓으세요.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짝 설명을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공장이 하나 있어요. A라는 공장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B, C, D, E라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오염을 내뿜는다. 오염물질 내뿜는 거죠. 오염물질 내뿜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오염물질에 대해서 각각의 동네의 주민들이 약 100만 원만큼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큼 손해를 봤다.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침해를 당했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깨끗한 환경에 있는 소유권. 그리고 협상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질질 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협상 비용 없이, 거래 비용 없이 없다 할 때 바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협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자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바로 어떻게 된다? 예, 이 기업체가 100만 원씩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100만 원 돈 주는 게 아까우면은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환경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오염물질, 즉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각 주민들에게 100만 원만큼의 손해를 끼친다는 소유권 의식만 심어줘. 소유권만 특히 재판부가
딱 확립을 해줘도 자발적으로 협상해가지고 이런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코드 정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소유권이 잘 확립되어 있다.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 문제,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첫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라서 저도 조금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자, 시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골라냈는데요. 답은 1번인데 외부 경제, 불경제 아니고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과소 공급되므로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보세요.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 맞아요.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 그럼 더 적게 공급되겠죠. 국어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차라리 부담금이 아니고 밑에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을 장려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외부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이런 걸 말합니다. 교육,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외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게 공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정량이 공급되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조금의 재원은 부담금에서 나옵니다. 보조금의 재원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은행 극장에 갈 때 또는 영화관에 갈 때 보면은 극장에 거기 수수료가 좀 더 붙죠. 이용이 붙습니다.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부담금이 붙죠.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예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 부과가 아니고 이 부담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게 아니고 예술인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해가지고 그 예술인들에게는 보조금 지급하게 하는 거죠. 이게 주체가 바뀐 겁니다. 자, 부담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담금은 국민에게 부과를 하는 거고 국민에게 부과하고 보조금은 이렇게 예술인이라든지 예술인 또는 국악인 또는 교육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을 장려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비용 부담하면 예술인들이 가뜩이나 가난한데 거기다가 더 비용을 부담시킨다? 예술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서 자연독지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경영한다. 그 공적 조직이죠. 또는 가격 규제를 가하기도 하고 독과점 규제가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독과점 체제 변화될 때는 정부 규제한다. 독과점 규제하고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이렇게 하고 15분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